안녕하십니까. 함성배입니다. 2021년도 저의 민법 강의 스케줄 및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2002년 알짜인법 이 내용은 저희 이제 대표적인 교재가 알짜인법이라서 이렇게 앞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 양력과 다음에 앞에 순서니까 이것도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양력이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려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서 민법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목 아시다시피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민법이 뭘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민법을 강연하는 사람이라서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가장 중요시 여겨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민법은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조문이 약 230개, 상표법도 230개, 디자인법도 230개인데 사실 상표법과 디자인법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많은 규정들이 그대로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의 반 정도 상표법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상표법의 반 정도 디자인법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표법과 디자인법은 그 특이한 부분만 시험에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특허법, 그다음에 상표법은 그의 반, 디자인법은 또 그것의 반의 반. 그럼 다 합해봤자 전체 조문수가 한 500, 600개 조문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민법은 단일 과목으로서 법조문수만 766개 조문이에요. 따라서 산업재산권법을 다 합해봤자 민법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양 자체만 따져도. 한편 이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재권법 같은 경우에는 그 학문이 생긴 것이 비로소 한 3, 4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민법의 경우에는 약 1차례 된 과목이거든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이 출제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양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 같은 경우 40문제 출제됐을 때 그 시간이 민법에 비해서 한 작죠. 민법은 40문제 70분이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민법 문제 중에서 40문제 70분이 주어지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폐지되기 전에 사법시험과 현재 변호사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민법 시험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법시험과 마찬가지 이의 시간이 주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로스쿨 시험으로 바뀌어서 약간 시간이 달라졌지만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만큼 민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법은 모든 법의 어머니법이다라고 해요. 자, 이제 민법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을 배우시게 되고 민사소송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법들을 배우기 전에 민법을 먼저 배우셔서 민법의 기초 이론을 좀 이해가 되셔야 나머지 법들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법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민법은 당연히 먼저 중요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될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1차 시험의 키가 되는 과목이에요. 1차 시험의 당락 결정은 민법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의 경우는 특허법도 물론 당연히 어렵지만 근데 특허법이나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도 작고 또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부하시게 된다면 다 일정 정도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수준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말씀드린 대로 양이 많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시간을 들여서 합격할 정도의 시간이 올라간다면 또 1차 시험은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반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민법의 한 과목이긴 하지만 1차 시험 한 과목이긴 하지만 민법은 더욱더 여러분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될 과목에 해당됩니다. 한편 말씀드린 대로 산업재산권법을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사소송법인데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은 민법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역시 또 민법을 기초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면서 또 한편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소송법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기초되는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은 변호사분들이 민사 침해 소송을 할 수가 없고 특허 소송만 가능한데 침해 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의 침해의 경우에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변호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임 특허청장도 이제 목표를 변호사들이 특허 침해 소송도 변호사와 같이 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시험 목표 중에 하나로 발표했더라고요. 곧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민사 침해 소송도 마찬가지 민법의 지식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민법은 가장 기초되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민법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 짜여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의 논리 체계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민법의 경우에는 그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일본 이제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가 보통 2,000페이지입니다. 2,000페이지 양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암기한다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시험은 나는 거니까 그 내용이 정리가 돼서 내가 시험에 볼 수 있도록 딱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암기해서는 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논리체계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논리체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 양이 확 줄어들어요. 한 3분의 1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하실 것이 민법의 논리체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굉장히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만 제대로 들으시면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논리체계는 제가 여러분께 이해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 문제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니까 5개 지문을 읽고 답을 딱 내야 되는데 지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도 길고 내용이 좀 어려워요. 따라서 그 짧은 시간에 답을 딱 내기 위해서는 이해된 것만 부족하고 플러스 정리된 상태에서 암기가 돼야 돼요. 만약에 한 문제 10분이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린 40문제 70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문제에 풀 수 있는 시간이 1분 30초 또는 긴 문제라면 2분 정도 푸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이미 이해돼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짧은 시간에 답이 탁탁 나가줘야 됩니다. 서랍 속에 내용이 딱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험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것을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소제목과 플러스 그 소제목 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계속 반복 정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정리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및 정리는 제가 해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암기는 이제 마지막 시험 보시는 여러분도 하셔야 되죠. 근데 이해 및 정리가 끝난다면 암기량이 확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암기하기에 수월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판결을 하고 판결이 쌓여진 것을 판례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됐을 때 판례의 내용이 결국 그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특히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가 다음 중 학설의 대립이 있다면 판례함 이렇게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판례 내용을 우리는 잘 정리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변호사민법 시험은 판례를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다. 그럼 판례는 기본 판례, 가장 기본적인 판례가 있고 플러스 최신 판례로 나눠지게 됩니다. 최신 판례는 만약 내년에 2002년 시험, 또 2003년 시험의 경우라면 올해 2022년도 판례가 최신 판례가 되는 거죠. 즉 시험 연도를 기준할 때 전년도 최신 판례가 가장 최근의 최신 판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신 판례는 이제 교과서에 수록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교과서는 그 전에 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기본 판례를 정리하신 다음에 또 별도의 판례 강의를 통해서 최신 판례를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이제 민법 시험은 1차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는 필수로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집 풀 때는 한 권을 딱 푸시되 3회동을 꼭 푸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러 문제집을 보고 그걸 단권한 작도 했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제집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한 권만 푸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은 현재 변호사 업계에서는 제 졸저인 변시 객관식 문제집이 유일한 문제집이고 또 변시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집이라서 매우 좋습니다. 이것만 보면 충분히 합격하시고 남습니다. 이것을 꼭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법 기출문제집인데 이 기출문제집은 어느 시험이거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일 거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두 가지로 활용됩니다. 처음에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민법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면으로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들의 경우에 시험 직전에 전체 내용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신 내용으로 두 가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출제경 파악이든 추정정리든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편 처음에 이제 민법 공부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는 민법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예를 들어 본다면 또 여태까지 시험 보신 분들의 그 예를 통해서 본다면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커리큘럼대로 쭉 따라만 두시면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을 넘겨볼까요? 뭐 저의 강의는 뭐 이미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민법 초심자, 특히 또 법학 비전공자를 위해선 최적의 강의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고 기초적 체계를 이해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강의다. 뭐 석탁 강의상 예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고대에서 강의를 할 때 원래 석탁 강의상이라는 것은 좀 자랑일 수는 그렇긴 하지만 올해 이제 전임 교수님들이 받는 대상을 하는 상인데 제가 시간 강사이면서도 받는 유일한 예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설명드린 건 사실 있으니까 여기서 뭐잘 따라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민 지문도 가장 적중률이 높은 강의다. 뭐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민법의 1차 시험 문제도 사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 문제의 경우는 그 내용이 복잡해서 가장 도회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회화된 판례 설명을 통해서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연습을 같이 저랑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처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에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같이 하시면서 기본 강의는 가장 체계적 이해 및 정리를 위주합니다. 그때 규칙 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체계가 이해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또 이제 중급 강의로 넘어가게 되죠. 중급 강의는 정리 및 암기 위주의 강의입니다. 자, 기본 강의는 이해 및 정리라면 중급 강의는 정리 플러스 암기의 수정으로 시험을 대비한 강의인 거죠. 한편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는 필수로 푸셔야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객관식 풀고 중급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도 되고 먼저 중급 강의에서 정리한 다음에 객관식 문제로 풀셔도 되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정리 강의를 통해서 이제 시험에 대비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게 되고 또 우리 시험은 판례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신 판례들 중에서 특히 최근 5년의 판례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5년의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는 강의가 따로 이제 개설되어 있고 또 한편 최신 판례 중에서 바로 전년도 최신 판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에 물리적으로 수록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전년도 최신 판례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그 출제 빈도수는 매 다릅니다. 다만 한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합격선에 걸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몇 병이 많으시거든요. 그 합격선에 걸려있는 분들을 당락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최신 판례, 이건 최근 5년 최신 판례, 또 전년도 최신 판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미 시험 경험이 있을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 강의는 들을 필요 없겠죠. 중급 강의서부터 좀 더 심화된 논점을 정리 플러스 암기하시게 되고 역시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또 그 실전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정리하시게 되고 역시 판례는 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판례판이 최신 판례도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이 제시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출 지문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이 기출 문제를 왜 봐야 되느냐? 이것은 기출 문제는 지문이 그 다음에 계속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출 문제로 나오는 지문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새로운 그 다음 연도에 새로운 문제로 계속 반복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적인 강의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전년도 최신 판례를 통해서 이제 교과서 없는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는 기본 법률 및 판례 체계적 이해 여기 중점을 둔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뭐 기존 다른 교수님의 민법 강의 교과서를 통해서 강의를 했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책이 2,000페이지도 너무 많고 또 불필요한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7월부터는 제 교재 알짜인법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알짜인법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용도 간략하게 압축되어 있으니까 훨씬 쉽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말씀대로 민법 기출문제는 그 나와 있는 중요 지문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 출제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고 이미 5월 달에 이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객관식 민법은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강의인 거죠. 실전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객관식 문제, 변시 객관식 문제집은 이 변시업계의 유일한 변시를 대비한 특별한 문제집으로서 가장 적중률이 높다라는 것은 이미 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필수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9월 달에 강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강의는 기본 강의의 차이점, 논점의 정리 및 암기에 중점을 둔 강의다. 그래서 역시 심화해서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건 10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 5개년 최신 판례 강의는 11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 시험 정리 강의도 마찬가지 11월 달에 이루어지게 돼서 양자를 통해서 시험지로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최신 판례 강의 2023년도 시험을 대비해서는 2022년도 1월 판례 최신 판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2020년도 최신 판례는 내년 2023년 1월 달에 딱 1회 하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강의를 듣든 반드시 꼭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빈도수는 매년 다르긴 하지만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민법 기초 입문 강의는 민법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에 민법이 어떤 것이다 대강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듣는 강의고 이건 선택적으로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궁금하신 분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마지막으로 저서를 보면 이 알짜민법은 저희 대표적인 교재인데 예전에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하던 교재가 없던 시절에 그 수업시간에 매번 이렇게 쪽지를 프린트를 나눠드리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서 이게 발행했던 것인데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을 받아서 거의 뭐 필수 도서로 이렇게 좀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짜민법만으로 충분히 들으시면 고득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저도 그렇게 장담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제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는 거니까 많이 알짜민법을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변시객관식 민법은 변시 객관식 민법 마찬가지로 저의 졸적이긴 한데 이 불사 시험을 대비한 유일한 문제집이기 때문에 역시 또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민법을 통해서 이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요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 풀이 실전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